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제도, 기계설계, 도면 실무 및 자격증 실기를 위한 오토캐드 환경 설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내용은 실무 및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공개 문제를 참조하고 하단에 보시는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으로 진행할 거고요. 1번부터 보면 도면 한계 리미츠를 설정하고 극좌표 추적, 객체 스냅, 객체 스냅 추적, 동적 입력을 설정하고 피크박스, 오스냅, 레이어를 설정하고 도면 크기 및 양식을 설정하고요.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관리자까지 설정을 하고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설정한 값을 토대로 DWT 템플릿 도면까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공개 문제 여기에 대한 이 파일 내용도 영상 하단에 이 파일하고 그 다음 왼쪽에 보시는 여기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공개 문제까지 해서 하단에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을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은 요거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순서대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면 내리고 자, 그러면 요거 화면 좀 작게 해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요거 진행할게요. 자, CAD 켜시고요. CAD를 켜자마자 하는 게 이제 리미트죠. 도면의 한계를 설정합시다. 자, 단축키는 리미트라고 명령어 풀로 적어 주시고요. 리미트. 저는 지금 소문자로 치고 있습니다. 엔터 치시고 자, 그러면 여기 시험상의 도면상에서 요구하는 게 왼쪽 구석은 0,0에서 시작하고 오른쪽 구석은 여기 치수는 없지만 A하고 B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B 부분이 X죠. B 부분 594로 하고 A 부분은 42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94, 420이 되는데 이 사이즈는 A2 용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즈 가지고 리미트도 설정하고 도면의 크기도 설정할 겁니다. 되셨죠? 자, 리미트를 하고 났더니 이 왼쪽 아래 구석이 0,0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라는 거니까 맞으니까 엔터 한번 치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윗구석은 지금 숫자가 되게 커져 있죠. 예, 커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 윗구석은 저는 여기 할 건데 여기 사이즈는 594에 420이죠. 그래서 594, 420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숫자가 이렇게 바뀐 게 확인이 되고요. 자, 한 번 더 검증하려면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엔터를 치시면 594에 420 A2 사이즈로 되어 있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리미트 도면의 한계를 설정했고요. 자, 이상 없으면 ESC로 빠져나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극좌표 추적하고 객체 스냅, 객체 스냅 추적, 동적 입력을 각각 설정하는데요. 얘는 특별히 설정하는 게 어떤 숫자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캐드 화면 하단에 보면 이렇게 뭔가 불이 들어와 있거나 불이 꺼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자, 물론 저는 쓰고 있는 CAD가 2014 버전의 버전이 이제 2014 버전이거든요. 요즘 최근에 나온 최신 버전들은 또 밑 하단에 보이는 이 값들이 오른쪽에 있거나 혹은 여기 있는 거하고 이름은 똑같지만 어떤 아이콘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 네 가지를 켜서 쓴다는 거 요거를 각각 켜서 쓰려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단에 저는 이제 여기 객체 스냅 여기 극좌표 추적을 이제 사용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여기 불을 켜놨고요. 켰다는 소리는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할 때 하는 소리예요. 얘도 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켜서 사용하고 끝으로 동적 입력도 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총 저는 네 가지 얘들을 다 켜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예, 예, 요건 이제 이렇게 설정합니다. 저는 네 가지를 켜서 사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서 피크박스, 오스냅, 레이어가 있는데요. 피크박스는 이겁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저 여기 커서 쪽에 보면 이게 십자의 중간에 사각형이 하나 보이죠? 그죠? 여기 피크박스는 십자 안에 들어있는 사각형의 크기를 컨트롤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PI라고 치면 단축키 PI라고 치면 박스가 나오죠? 플레임으로 쳐도 되고요. 엔터를 치시면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7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 값을 조금 인위로 바꿔볼게요. 임의로 한 20 한번 줘볼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예, 박스가 커졌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얘를 요번에 1로 한번 바꿔볼게요. 되게 작아졌죠.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작거나 너무 커버리면 어떤 객체, 어떤 선이나 원이나 어떤 원호나 어떤 객체를 선택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적당하게 찾은 값은 7에서 5 정도 혹은 5에서 7 정도. 그래서 저는 7이라는 숫자로 해서 저는 값을 7이라고 주고 피크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오스냅이라고 하는 여기는 자, OS라고 치고요. O라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OS, 오스냅이에요. OS 엔터를 치시면 오스냅은 이런 의미입니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점을 찾아주는 어떤 특별한 기능인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세팅 자체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왼쪽에는 노드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 다 체크를 켜서 사용합니다. 체크를 다 했고요. 오른쪽에는 직교, 접점, 근처점 요거 세 가지만 켜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요런 거. 자, 지금 이게 어떤 의미로 이제 오냐면 일단 이렇게 다 선택을 하셨으면 확인 누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을 하나 그리고 또 L 엔터 치고 라인 하나 그리고 C 엔터 쳐서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오스냅은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는 의미가 없는데요. 제가 어떤 점을 찾을 때, 가령 제가 이 끝점을 찾아 이 끝점에서 여기 해당하는 4분점의 선을 선으로 연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L엔터를 칠게요. 라인이 그릴 거니까 L엔터 치고 갖다 대면 끝점의 표시가 사각형으로 납니다. 이렇게 특정한 점을 이렇게 찾아주는 기능이 오스냅 기능입니다. 끝점을 사용하겠다고 찾아주겠다고. 고 여기 상단에 90도에 해당하는 4분점은 다이아몬드 모양 나올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90도에 해당하는 4분점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리고 찾아주죠.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점을 찾아주는 기능이 오스냅인데 아까 끝점하고 사각형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었죠. 끝점의 사각형, 4분점의 다이아몬드. 자, 그게 어떤 이유로 자, OS라고 하는 명령어를 쳐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체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끝점은 사각형으로 표현해 달라고 체크를 켰고요. 4분점은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표현해 달라고 체크를 켰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켜놓고 쓰시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용할 때 걔들을. 자, 확인 누르고 여기 이제 오스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 걸 또 설정할 겁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이 엔터로. 자, 레이어는 어떤 선에 대한 어떤 특정한 의미를 좀 부여할 건데요. 이게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약간 구분된 게 요 바깥쪽에 테두리는 종이의 영역이고요. 그죠? 이쪽에 안쪽은 윤곽선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이쪽은 표제 부분란이고요. 혹은 여기 부품란도 표현될 수 있는데 선의 굵기가 조금씩은 다르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의 굵기나 어떤 선의 어떤 굵기 가중치 혹은 스타일을 좀 바꿔서 얘의 역할이나 특성을 좀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그게 바로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험상에서의 레이어는 여기 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굵기하고 색상하고 용도가 있는데 각각의 그래서 여기서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레이어로 세팅을 할 겁니다. 레이어 단축키는 LA라고 치고요. 엔터를 치시고 이렇게 창이 열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7가지 만들 텐데요. 상단에 가면 세도면층 나오고 눌러서 자, 숫자는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지만 1이라고 전 적을 거고 여기다가 한영키로 윤곽선이라고 적겠습니다. 윤곽선 엔터 치고요. 그러면 이 윤곽선에 해당하는 어떤 색상이나 선 굵기는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의 시험에서 요구하는 이 스타일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곽선은 흰색이 아니라 하늘색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색으로 따라가 볼게요. 확인 누르고 컨티뉴어스가 이게 실선을 의미합니다. 예, 윤곽선은 테두리 선이라서 실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선의 가중치는 0.7로 하라고 그럽니다. 이 선의 굵기가 선의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기본값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서 스크롤 바를 내리면 0.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확인 누르고요. 그러면 윤곽선에 대해서 레이어가 세팅이 됐고 자, 두 번째 7개 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외형선이 있습니다. 이건 2번이라고 하고요. 외형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치고 외형선은 초록색, 녹색 하라고 합니다. 하늘색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그럼 여기 녹색이 여기 있습니다. 초록색 확인 누르고 컨티뉴어스 실선이죠. 예, 외형선은 실선입니다. 선의 굵기는 0.5를 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0.5 찾아가서 클릭을 하고 확인 눌러 주셔서 가중치를 바꾸고 다시 또 세도면층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숨은선 하겠습니다. 3번 숨은선 숨은선은 선의 색상은 노란색하고 0.35로 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숨은선은 색깔을 노란색 할 거고요.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종류는 숨은선은 실선이 아닙니다. 1.3선 숨은선은 파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은선입니다. 은선입니다. 파선입니다. 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봤더니 은선 혹은 파선 즉 점점점으로 된 어떤 선이 하나도 안 보이죠. 하단에 가면 로드라고 있어요. 로드 들어가셔서 여기서 스크롤바를 조금씩 내려보면요. H로 시작하는 히든을 찾으시면 돼요. 예, 히든.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중간에 있는 히든 쓰겠습니다. 요거 히든 2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한번 더 해주시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그럼 여기가 히든 2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0.35 굵기, 즉 가중치를 0.35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확인 누를게요.
자, 이상 없고 또 세도면층 들어가서 일반 주소라고 할게요. 4번 일반 주소라고 하겠습니다. 예, 일반 주소. 주소는 CAD 해상에서는 주소를 문자라고 표현합니다. 엔터 치고 일반 주소. 자, 일반 주소 색상은 노란색이고 0.35네요.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노란색 그대로 하면 되고요. 문자는 히든선이 아니죠. 문자는 컨티뉴어스입니다. 실선입니다. 눌러주고 선의 굵기는 그대로 0.35 쓰시면 됩니다. 자, 또 상단에 가서 다섯 번째 만들게요. 5번. 5번은 중심선 만들겠습니다. 엔터 치고 중심선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빨간색 또는 흰색을 쓰라고 그러고요. 0.25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혹은 흰선이니까 저는 빨간색 할게요. 놓고 그 다음에 실선이고요. 중심선. 중심선이죠? 예, 미안합니다. 이거 실선이 아니고요. 자, 왼쪽 마우스 들어가셔서 히든은 센터라고 하는 선을 찾으셔야 돼요. 중심선은 1.3선입니다. 1.3선입니다. 자, 로드에 들어가시면 여기 센터라고 하는 C로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가시면 돼요. 스크롤바를 내리시면 센터 2라고 나올 거예요. 센터 2 확인 누르고 마찬가지 한 번 더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센터 2로 바뀌었고요. 선 가중치 굵기는 0.25로 돼 있죠. 왼쪽에 확인 눌러줍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세도면층 들어가셔서 이번 6번 가상선 가겠습니다. 가상선은 2.3선입니다. 가상선요. 자, 색깔은 자, 왼쪽에 잠깐 볼게요. 자, 왼쪽에 보니까 가상선에 대해서 어떻게 특정된 어떤 용도가 특별히 없지만 여기 등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선은 해칭선 요 라인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등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빨간색 하시고 센터 2가 아니라 2.3선이니까 팬텀 2로 가셔야 돼요. 여기 팬텀이란 말이 없죠? P로 시작하는데 자, 로드 들어가셔서 스크롤 바를 좀 많이 내리시면 P로 시작하는 영역으로 가보시면 돼요. 팬텀 2 요게 이제 2.3선이에요. 확인 누르고 팬텀 2 누르시고 확인 누르고요. 가상선 그 다음에 0.25 그대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가는 실선 들어갈게요. 7번 세도면층 누르시고 7번 가는 실선이고요. 이 실선의 용도는 해칭선 등에 사용할 겁니다. 해칭선, 단면선에 좀 사용하려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가는 실선 들어가고 색깔은 빨간색 그대로 쓰고 됐죠? 가는 실선이니까 컨티뉴어스로 바꿔주고 선 굵기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7가지 레이어를 만들었죠? 그 중에 우리가 주로 쓰는 레이어가 어떤 거겠습니까? 윤곽선이죠? 예, 맞죠? 윤곽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곽선을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기본 선에 대한 설정 값이 이렇게 녹색 체크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따라오죠. 예, 세팅 값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세팅을 안 하고 그냥 그림을 그리게 되면 윤곽선의 스타일로 선이 뭔가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레이어 설정은 끝났고요. 그러면 라인으로 하나 그려볼까요? L&T 치고 한영키 누르고 L&T 치고요. 아무데나 콩 찍고 찍으면 하늘선이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배경 색깔이 이게 흰색이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흰색이다 보니까 여기 하늘색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조금 바꿔볼게요. 옵셋으로 들어가서 옵셋에 들어가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의 배경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특별히 표현하진 않았는데요. OP라고 누르고요. 옵셋에 다음 여기 색상에 들어가 보시면 상단의 화면 표시 안에 색상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색상은 흰색인데 얘를 검은색으로 바꾸고 적용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선이 보이죠? 자, 됐죠? L&T 치고 선을 그리면 이건 지금 윤곽선의 스타일로 지금 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거 도면의 크기하고 양식을 설정할 건데요. 그래서 이 도면의 크기하고 양식이라는 건 상단에 있는 요 선인데 상단에 있는 이 틀을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예, 요거 시험에서 요 틀을 만들어 갈 겁니다. A2 사이즈 용지죠. 자, 그러면 한번 그려봅시다. REC 렉탱글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사각형 테두리를 만들 겁니다. REC 엔터 0,0 엔터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종이의 크기를 만든 A2 종이 용지 크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왼쪽 아래 구석은 0,0이고 오른쪽 위는 594,420이었죠? 엔터. 자, 화면이 여기 있으니까 Z 엔터, A 엔터 하면 화면을 확 키워줍니다. 줌 올이었죠? 됐습니까? 네, 됐죠? 요 가로가 594, 세로가 420. 이게 이제 A2 사이즈의 종이죠? 그죠? 예, 종이고. 자, 종이 안에 있는 영역 안에 요 테두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
요 양식. 자, 그러면 종이 부분하고 요 테두리, 즉 요거죠. 지금 우리가 만든 건 여기 가는 실선에 해당하는 요 테두리 부분을 만드신 거죠. 요 테두리 부분을 만드신 거죠. 그다음 여기 C 간격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10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0. 그러면 옵셋 O 엔터 치시고요. 10이라고 주고 선을 클릭하고 안쪽으로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10짜리. 나중에 이거 완성하고는 이 종이 부분을 이렇게 이레이저로 지울 겁니다. 그러면 얘만 남는 거죠. 예, 맞죠? 일단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심 마크 D가 C하고 D 해서 10하고 5가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C가 10이고 D가 5니까 이 중심 마크 길이가 15mm라는 소리예요. 중심에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선앱을 우리가 이제 세팅을 했기 때문에요. 라인 엔터를 치고요. 여기 상단에 가면 삼각형으로 중간점이 찍혀요. 이렇게 중간점 찍히면 클릭하고 화살표 그냥 밑으로 쭉 내려놓고요. 수직으로 내려놓고 15 주고 엔터 치시면 15mm에 해당하는 선이 그려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L 엔터 치고 여기도 여기 삼각형 중간 찍고 왼쪽으로 수평 당겨 놓고 15 엔터 치고 자, 스페이스바 또 한 번 더 스페이스바 하단에 중간점 찍고 위 방향으로 놓고 15 엔터 치고 엔터 한 번 더 엔터 여기도 삼각형 중간점 찍고 오른쪽 방향에 놓고 15 엔터 치고 ESC 빠져나오면 됐죠?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윤곽선이라고 하는 레이어 가지고 이거 만들었죠? 자, 그러면 윤곽선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나고 볼까요? 맞네요. 자, 외곽선하고 즉 윤곽선이죠. 윤곽선하고 중심 마크는 얘였죠. 얘들은 다 어떤 선이라고요? 예,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윤곽선이었죠. 예, 그러면 선의 레이어는 이게 맞는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예, 그럼 레이어는 바꿀 필요 없이 종이에 해당하는 최초에 그렸던 이 그림만 지워주시면 요 틀이 어떤 틀? 여기 지금 들어가는 요 굵은 선으로 표현된 요 틀을 지금 만드신 거예요. 예, 양식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양식에 들어가는 A 부분, B 부분. A 부분은 저는 생략했고요. B 부분에 해당하는 표제란, 부품란 그 두 가지를 만들 겁니다. 그 사이즈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기에 있어요. 보이시죠? 이 사이즈를 오른쪽 하단에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럼 만들어 봅시다. 자, 이 선 가지고 레이어를 좀 이제 옵셋을 좀 해서 그릴 거라서요. 그럼 얘가 한 몸으로 붙어 있으니까 분해를 시킬게요. 렉탱글로 그려서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고 X 엔터를 치면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분해시켜 놓고 자, 그 다음에 옵셋을 하면 되겠죠. O 엔터. 자, 여기 제일 제일 먼 쪽이 130이고 15, 45, 20, 15 뭐 이런 식의 값이 있어요. O 엔터 130이라고 주고 클릭하고 방향 놓고요. 확대 조금 하고. 자, 그 다음 옵셋으로 15라고 주고 하나, 옵셋으로 45라고 주고 또 하나, 옵셋 20으로 주고 또 하나, 옵셋 15라고 주고 또 하나. 자, 세로선은 다 만들었고 가로선에 해당하는 건 16, 여기 8, 그럼 다 8mm네요. O 엔터 8이라고 주고 일단 하나, 두 개를 만들고요. 자, 그래서 선을 조금 정리할게요. TR 엔터로 찍고 여기 찍어서 삐져나간 거 버리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척도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삐져나갔으니까 버리면 되겠죠. 요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이 이제 표제란에 해당합니다. 여기 두 칸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품번, 품명, 재질수량, 비고라고 하는 이 상단 부분이 이제 부품란에 해당합니다. 되셨죠? 자, 이 부품란은 몇 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O 엔터 8이라고 주고 한 칸 엔터 아이고 엔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TR 엔터로 TR 엔터 치고 경계선 찍고 요거 지워주면 됐죠? 예, 이렇게 완성했고 그리고 여기 표제라는 각도 여기 삐져나온 이 선은 요거는 필요 없는 거죠. 예, 과제명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15mm가 아니죠. 여기 일단 트리밍하고 여기는 25mm라고 써있죠. O 엔터 25라고 주고 선을 찍고 이렇게 대신 얘는 트리밍으로 이렇게 끊어주면 왼쪽에 있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표제란의 크기하고 부품란의 사이즈는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험자 정보라는 요건 생략할 겁니다. 자, 요거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한글로 적어 주셔야겠죠. 물론 지금 선의 크기는 다 외형선으로 그리고 지금 윤곽선으로 우리가 그리고 있죠. 윤곽선이 되게 굵은 선인데 그죠? 요 선은 이따가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요. 특별히 이 선에 대해서 뭔가 하라고 하는 어떤 지시가 이 공개 문제상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다 나중에는 다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바꿀 겁니다. 바꾼 김에 지금 바꾸죠 뭐. 예, 이렇게 바꾸고 갈게요. 그다음에 여기 한글로 이제 적어줘야 되는데요.
여기 글자를 먼저 적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끝났냐면 윤곽선하고 중심마크 끝났고 그다음에 표준화 부품란을 이제 완성하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지금 글자를 바로 넣지 않은 이유는 문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설정을 먼저 끝내고 그다음 여기다가 글자를 이제 넣겠습니다. 자, 문자 스타일은 두 가지를 만들 건데요. isocp.shx라고 하는 거 하고 요게 이제 하나의 한 묶음인데 아라비아 숫자하고 알파벳은 요 isocp.shx라고 하는 요 글꼴을 쓸 거고 한글은 굴림이라고 하는 글꼴을 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세팅할 겁니다. 자, 문자는 텍스트인데요. 자, 텍스트는 t 엔터가 아니라요. 문자에 대한 문자 스타일에 대한 설정은 st 스타일로 하셔야 됩니다. st 엔터를 치시면 문자에 대한 여기 스타일이 나오고요. 지금 스탠다드 요거를 이제 알파벳으로 저는 그냥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두고 여기를 알파벳은 isocp.shx 요거 쓸 거니까요. 여기 아래아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열어서요. i 쪽을 찾아갑니다. i 쪽 찾아가면 여기 언저리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isocp.shx 요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큰 글꼴을 체크를 하라는 뜻이었어요. 여기 지금 큰 글꼴 이렇게 써놓은 건 체크를 켜면 오른쪽에 요게 나오는데요. 얘를 열어서 스크롤바를 제일 밑으로 내립니다. 밑에 세 번째 게 whgtxt.shx라고 하는 거 요걸 꼭 쓰겠습니다. 이렇게 세팅 있죠? 적용 누르고 그럼 요 스탠다드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 알파벳으로 세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한글 할 때는 새로운 이제 문자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 누르고 여기 스타일 1이라고 하는 부분 한글로 굴림이라고 쳐넣을게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여기 왼쪽에 굴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글꼴로 굴림 찾으면 되죠. 요거 선택해 놓으면. 자, 그러면 이 굴림을 찾으려면 큰 글꼴 요걸 체크를 끄셔야 돼요. 여기 안에서는 요걸 끄고 얘를 열어서 스크롤바를 좀 하단에 내려 보시면요. 이렇게 굴림이라는 글자가 여기 보이세요. 선택하시고 요거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안 만져도 됩니다. 그래놓고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 알파벳 선택됐고 그 다음에 한글은 굴림으로 설정됐고 근데 현재 문자 스타일은 굴림돼 있죠. 근데 우리가 한글 쓰는 것보다는 아라비아 숫자나 알파벳을 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선은 스탠다드 요거를 클릭해 놓고 오른쪽에 현재로 설정을 눌러주면 요게 바뀝니다. 잘 보세요. 눌러주면 이제 세팅 값이 우리가 이제 알파벳이나 영어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세팅 값으로 이제 일단 기초 디폴트 값이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저는 이렇게 세팅해 놓고 쓸 겁니다. 자, 됐으면 닫기 누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스타일이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죠. 과제명이라고 하는 글자. 요건 글씨가 요 폰트가 요거보다 좀 크죠. 글꼴은 요건 3.5를 쓸 겁니다. 얘는 5 쓰면 좀 커 보이겠다.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품번부터 적을게요. 자, 글자는 텍스트 T로 씁니다. 한글로 T 엔터. 그 다음에 글자가 들어갈 박스 영역을 저는 이렇게 박스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다가 한글로 한영키 눌러놓고 품번이라고 쓸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드래그하고 아까 여기 제가 폰트를 3.5 한다 그랬죠? 여기 주석을 2.5를 3.5로 주고 엔터 한번 치고요. 그 다음 한글이니까 굴림 클릭하겠습니다. 드래그가 이렇게 활성화가 빠졌으면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이렇게 잡고 요거 3.5 해주고 굴림 다시요. 굴림했고 요거 3.5로 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굴림 3.5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리 맞추기라고 하는 부분 들어가 보면 중간 중심이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누르면 닫기 누르시면 딱 중심에 와요. 이해됐죠? 됐죠? 한영키 눌러서 자, 그 다음에 얘들을 다 복사해서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카피 쳐서요. 얘 클릭하고 엔터 치고 바닥에 언저리 클릭해서 이렇게 중심 언저리까지 이렇게 다 옮겨버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또 텍스트 만들어서 또 쓰고 하는 것보단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스타일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뭐 뜻은 없으니까 두더라도 됐죠? 여기도 여기 언저리 찍어주면 되고 여기도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꾸면 되죠.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뒤로 잡고 명의로 바꿔주시면 되죠. 왼쪽 빠져나오고 또 더블 클릭 들어가서 재질로 바꿔주고 빠져나오고 또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거는 수량으로 바꿔주고요. 됐죠?
이거 더블 클릭 들어가서 비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비고라고 해주시고 됐고, 자, 다시 또 들어가서 얘는 척도입니다. 그다음 밑에는 각법이죠. 삼각법, 일각법에 들어가서 각법이라고 바꿔주고, 여기는 과제명이죠. 과제명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한 번 더 드래그를 해서 얘는 폰트를 제가 5로 한다 그랬죠. 5로 바꿔줄게요. 글자가 이렇게 좁아지면 여기 다이아몬드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커집니다. 펼쳐집니다. 빠져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선택을 좀, 요 글자들만 선택을 좀 해서요. 색깔을 좀 바꾸고 왔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놓고 색깔을 윤곽선이 아니라 일반 주소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소 색상으로 한꺼번에 다 바뀌었죠. 됐죠? 자, 그리고 얘는 숫자가 1번, 품번 1번, 뭐 품번 2번 그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 3번까지 해주면 지금 여기 시험상에서 요구하는 텍스트는 됐죠. 품번 이 사이에 한 칸을 띄워도 됩니다. 안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상관이 없어서 번거로울까봐 저는 여기 스페이스바로 공간을 주지 않았어요. 공간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과제명, 척도, 각법,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 1, 2, 3까지 만들었고, 자, 여기까지 만든 게 이제 문자 스타일에 대한 설정.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치수 스타일이죠. 치수는 캐드에서는 디멘전이라고 부릅니다. 디멘전의 D예요. D 엔터를 칠게요. 한영키 누르고 D 엔터, 알파벳 D 엔터 치시면 디멘전이 나오고요. 그럼 치수 스타일 관리자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쓰는 이 치수는 ISO 25라고 하는 요 지금 치수 스타일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스타일 그대로 쓰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서 그걸 이제 하나의 원본으로 가져갈 겁니다. 수정 들어가서 여기서 맨 앞에 것부터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선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 치수선, 치수 보조선이 뭔지는 아시죠? 보시면 치수선은 얘고 화살표는 요거고 치수 보조선은 이거고요. 치수는 뭐겠습니까? 요런 게 치수죠. 됐죠? 네, 치수죠. 혹은 뭐 문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요렇게 갈게요. 자, 가시면, 자, 맨 앞에 위에 선에 치수선의 색깔은 여기서 표현된 건 치수선의 색깔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생에선 치수선들은 흰색이나 빨간색 0.25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그걸 거기에 입각해서, 자, 블록은 빨간색이고 선의 종류는 치수선, 치수보선 다 요거 컨티뉴어스입니다. 그다음에 가중치는 0.25라고 쓸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기준선 간격은 저는 요거 8이라고 주겠습니다. 8 엔터 치고요. 자, 그다음에 치수 보조선 색깔도 빨간색. 그다음에 보조선도 컨티뉴어스. 요거 두 번째 것도 컨티뉴어스. 가중치는 0.25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여기 치수선 너머의 연장은 1.5로 줄 거고요. 얘는 1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여기 세팅 하나 끝났고, 기호 및 화살표로 오셔서요. 자, 화살표의 크기는 문자 포트하고 똑같이 3.5로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 표식을 저는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연장은 여기 두 번째 거 위에 치수 문자 요거 쓰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자 오시고요. 자, 문자는 스탠다드고 색깔은 문자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주소가 제가 문자라 그랬죠. 텍스트라 그랬죠. 얘는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이거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높이는 폰트를 3.5로 할 거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취수선의 정렬 요거 쓸 거고 체크되어 있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맞춤에 오십니다. 맞춤에서는 첫 번째 거 요거 클릭해 놓으십시오. 되셨죠?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단위 오셔서요. 1차 단위는 우리는 십진법을 쓰고 정밀도는 일단은 100분의 1 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수점은 우리나라는 마침표 쓰죠. 점 쓰죠. 소수점은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바꿔 놓을 거고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0 억제 후행은 체크 켜놓고 각도도 100분의 1로 바꿔 놓고요. 일단 그 다음에 얘도 후행을 켜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60.00이 아니라 60.60도예요. 그냥 만약에 60.5도면 당연히 60.5로 표현되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후행을 켜놓고 쓰시면 돼요. 100분의 1, 100분의 1. 자, 이상 없으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치수 한두 개 정도 넣어볼까요? DRA 여기 하고 여기 찍으면 이 치수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겠죠. 자, 되셨죠?
됐죠? 선의 굵기는 조금 다를지언정 여기 높이는 똑같죠? 3.5 폰트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끝났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환경 설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험이든 실무에서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어떤 시험에 혹은 실무에 어떤 큰 틀이 되는 거죠. 맞죠? 환경 설정이 포함된 틀인 거죠. 그러면 이 틀은 매번 할 때마다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템플릿이라고 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편하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DWT라고 하는 템플릿 파일로 저장해 주면 좋습니다. 상단에 가면 여기 심볼 안에 들어가 보면 저장 밑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들어가 보면 예, 여기요. 보면 도면 템플릿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거 도면 템플릿 눌러볼게요. 이러면 누르면 캐드에서 템플릿만 저장된 이 템플릿 폴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템플릿의 이름을 아까 이렇게 준다고 그랬어요. 스탠다드 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 드래그로 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템플릿은 저는 이렇게 저장할 겁니다. 스탠다드 DWT 이런 식으로 하고 확장자는 여기 DWT 이걸로 저장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나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터법, 우리나라는 미터법 쓰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확인 누르시면 예, 템플릿이 예, 저장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템플릿이 저장되고 나니까 상단에 보면 파일 이름이 아까 바뀌었죠.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드로잉2라고 아마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템플릿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뀌었고요. 그럼 좋습니다. 이 창을 닫아버리죠. 저장했으니까요. 닫을게요. 그러면 캐드에서 이제 그냥 새로 만들기를 한번 만들어 봐요.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템플릿 창으로 들어오고 그 템플릿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선택을 하고 열기 누르시면 그 템플릿이 이렇게 눈 안에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템플릿까지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완성했네요. 실무하고 자격증 실기를 위해서 이제 캐드 환경 설정을 했는데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한 설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6번까지 설정한 데이터 값을 템플릿에 우리가 이제 계속 꺼냈을 거니까 템플릿 이렇게 DWG 파일 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